안녕하세요. 안면거상을 사랑하는 의사 더플랜 성형외과의 박준영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하안면 부위에서의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수술 중에 하나이며 안면거상과 가장 많이 병행되는 수술 중에 하나인 인중축소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시에 인중축소에 대해서 이제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도 많았고 이제 상담 시간이 조금 짧아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에서는 인중축소 수술 방법, 효과 그리고 주의사항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젊은 분들의 이제 입술의 경우에는 이제 윗입술이 이제 아랫입술에 비해서 한 1~2mm 정도 앞으로 나와 있고 또 아랫입술에 비해 약간 더 얇고 전체적으로 좀 탄력이 있으며 큐피드 보우라고 불리는 이제 붉은 입술과 이제 살색 피부의 경계가 명확한 편이며 인중의 골도 조금 더 깊은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중의 절대적인 길이는 이제 당연히 개인의 얼굴의 길이나 비율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수술 시에도 절대적인 길이에 맞춰서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로 한 12일에서 한 15mm 정도가 이상적인 인중의 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이 되면 이제 피부의 탄력 저하로 인해서 누구나 인중이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술과 입술 근처에 이제 지방이 좀 위축되어서 이제 잔주름이 생기면 좀 탄력이 떨어지고 상악동과 코 이제 베이스 부분에 뼈의 흡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인중이 좀 더 길어져 보이는데 늘어난 인중은 노화를 더욱 드러나 보이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얼굴 전체 길이가 길수록 인중이 좀 더 길어지는 측면도 있으며 수술 시에 인중 길이만을 보면서 이제 절제량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얼굴의 비율도 고려하게 됩니다. 길이 말고 굳이 다른 비율을 따지자면 인중과 이제 턱의 비율이 1:2 정도가 되면 이제 이상적인 길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어진 인중을 축소하게 되면 이제 얼굴의 전체적인 비율이 좀 개선이 되어서 하면 부위가 좀 젊어져 보이는 인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중 축소 시에 이제 절제하는 피부의 양은 다 다르지만은 미소를 이제 살짝 머금었을 때 이제 앞니의 한 3분의 2 정도 혹은 1에서 한 3mm 정도가 보이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입술 자체의 탄력이 좀 떨어진 경우에는 입술 위아래 미세 지방 이식이나 이제 프락셀 레이저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술의 절개에서는 이제 콧볼의 연골과 이제 입술이 이루는 각에 딱 맞추어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콧볼의 바깥쪽으로는 절대 이제 라인이 벗어나게 돼서는 안 되고 인중과 비주가 만나는 부위의 모양이 환자분들마다 이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인중의 모양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절제량의 길이가 이제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환자분이 이제 얼굴 길이 그중에서 인중이 차지하는 비율, 절대적인 길이나 웃었을 때 앞니가 좀 보이는 정도, 입술이 바깥쪽이 처진 경우인지 이제 전체적으로 처진 경우인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이런 절제량을 정하게 됩니다. 수술 주기를 단순히 이제 피부만 딱 잘라서 봉합을 하게 되면은 흉이 좀 벌어지거나 실밥 자국이 생기거나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자주 하게 되는데 인중 축소도 이제 안면 거상과 마찬가지로 박리 범위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며 입술 위에 스마스 위를 따라서 이제 박리를 시행해야 더 자연스러우며 흉터가 더 깔끔하고 유지 기간이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봉합의 경우 이제 피하층과 피부를 최대한 얇은 실로 따로 섬세하게 봉합해서 실밥 자국조차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술 중에 이제 인중골을 좀 깊게 하기 위해서 근육을 좀 조작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수술로는 이제 습다처럼 얇은 얼굴의 표정 근육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술 주변의 근육은 거의 조작하지 않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인중축소 사례를 보시면은 절개선의 경우 코 바닥 경계선에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흉터는 거의 보이지 않고 이런 흉터 때문에 수술을 주저하시는 이유는 크게 없으며 이제 수술 후 인중이 좀 짧아져 젊어 보이는 효과와 더불어 인중이 좀 깊어지며 미세 지방 이식이나 프락셀 레이저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입술 주변의 지방 흡수로 이제 발생한 잔주름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완화되며 이식된 지방으로 인해서 입술의 잔주름이 계속 좀 심해지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흉터 때문에 인중 축소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면 거상으로 오신 환자분들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인중 축소가 정말 효과적일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지만 주변에 인중 축소를 받으셨던 분이 흉터가 좀 심해 보였거나 아니면 아예 인중 축소를 처음 들어보셔서 절개 부위가 코 밑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흉터가 걱정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인중의 경우 이제 젊었던 시절에 비해서 이제 무조건 길어져 있으며 이제 숙련도가 높은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경우
정말 하얀 실선으로 코 밑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제 안면 거상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경우 꼭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인중에 비대칭이 있는데 그것도 교정이 가능한가요? 뭐 인중이 좀 휘어져 있다는 뜻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안면 비대칭이 약간 있다는 뜻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는 정도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이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비대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좌우측의 피부 절제량을 뭐 한 1mm 안팎으로 이제 차이를 좀 둬서 약간의 비대칭을 개선을 할 수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프레임이 꺾여 있는 경우 이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칭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안면 거상술과 함께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 중에 하나인 이제 인중 축소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인중 축소는 이제 단일 수술만으로도 얼굴의 분위기를 상당히 많이 바꿔주는 안티에이징 수술로 최근 많은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인중 축소 또는 이제 안면 거상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안면 거상을 사랑하는 의사 더플랜 성형외과의 박준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